자, 이번에는 정관격의 성격 또는 파격을 보겠습니다. 정관격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정관격이 제대로 성립이 됐는지 보는 거고요. 파격은 정관격이었다가 어떨 경우에 정관격이 깨지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정관격의 성격을 보면 월지가 정관일 경우, 그렇죠? 우리가 월지가 정관일 경우는 앞에서 두 개의 케이스를 봤어요. 실제 그 교과서 사주를 가지고 월지에서 투간된 자가 정관일 때, 그래서 기본은 월지 천간에 정관이 없어도 월지가 정관일 경우, 그 다음에 월지나 월지의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돼 가지고 그것이 정관이 있을 때, 이게 정관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정관격은 일간이 왕해야 된다. 그리고 재성이 관을 생할 때 재생관으로 이 정관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정관격이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간을 생해줘야 되겠죠. 자,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강하면 일간을 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간을 생해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자, 인성이 일간을 생해줘야 된다. 그런데 인성은 또 뭐다? 정관의 기운을 설기시킨다. 어떻게?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춰줄 수 있죠. 인성이 관의 기운을 빼서 일간을 생해줘서 일간과 정간의 균형을 맞추어줄 수 있을 때, 이게 또 정관격이 성립되었다라고, 성격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극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때, 자, 이거는 뭐냐면 인성과 재성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저기 사주에 나왔었죠. 을목을 사이에 두고 무토와 임수가 있었을 때 그거 있죠. 자, 뭐냐면 원래 인성과 재성이 나란히 붙어 있으면 뭐죠? 재극인으로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재성과 인성이 서로 다치기 때문에 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즉 재성이 인성을 극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이런 경우다라고 했었죠. 설상공인가요? 이 사주가 그랬었죠. 이 설상공이 이거였었죠. 자, 을목과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을 때 서로 떨어져 있어서 제극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앞에서 명제를 폈었죠.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정관을 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을 눌러야 되겠죠. 뭘로 눌러요? 인극식으로.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극제할 때 그래버리면 또 정관이 살아나죠. 자, 상관이 정관을 극해버리면 정관이 깨졌는데, 이 정관을 누르는 상관을 다시 제압해주는 뭐가 왔을 때, 인성이 할 때 인극식으로 눌러버렸을 때 다시 정관격이 살아나죠. 자기를 핍박하던 상관이 인성에 의해서 깨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정관격의 관살이 혼잡이 되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나를 남겨놔야 되겠죠. 합살 유관할 때 그러면 다시 이 살을 없애버리고 관이 하나, 정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격이 성립되었다. 합격 이런 것에 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는 뭐 합격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관격이 성립되었으면 그 성립된 격국에 대해서 따져야지, 이 합살 유관이 항상 합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정관격인데 합이나 형충으로 파격이 되었다가 다시 해소되어 성격됐을 때, 자, 형충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형충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 같아서 정관격이 훼손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형충 파해가 지지의 회합이라든가 뭐 또 다른 형충으로 인해서 이게 형충의 정관의 뿌리를 흔드는 것을 막아줄 때, 이럴 때는 다시 성격이 되었다라고 앞에서 또 나왔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요. 자, 정관격의 성격 신뢰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는 뭐죠?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정관이죠. 목극토로. 그런데 을목을 극자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자, 을을 극자하는 건 뭐죠? 을목을 극자하는 거는 경금이겠죠. 경금이나 신금이겠죠. 자, 무토 입장에서 경금은 뭐예요? 식신이고 이 신금은 상관이겠죠. 그래서 식상이 안 보여요. 거기에다가 을목이 밑에 묘월에 있어서 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관이 보호하고 있다. 또 여기에 해수, 개수, 해수가 뭐 어떻게 돼요? 수생목 이렇게 생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간도 이 오화로 인해서 화생토로 생해주고 있고 또 여기 병화가 화생토로 생해주고 있습니다. 또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자, 이쪽은 이 무토 일간을 생해주고 있어요. 인성으로 생해주고 있고 비견으로 생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과천관인 을목은 자, 여기에 월묘목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쪽에 개수와 해수에 의해서 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은 자, 관이 강해야 된다. 관 강하, 정관이 강하죠? 상관 칠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을목이 보호되고 있고 일간이 강해야 된다. 자, 이쪽은 일간을 다 생해주는 거죠. 화생토, 그 다음에 토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간도 강하고 이 정관도 보호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과 이 일간이 모두 강한 격이다.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무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이루어진 정관격이다. 정관을이 월지에서 왕함으로 정관격이 대단히 튼튼하다. 생년에 정제가 있어서 이 재성이 있죠. 정제가 있어서 정관을 생해주고 재생관 또는 수생목 생해주고 다시 정관은 일지의 정인을 생해주므로 정관은 재와 정인을 다 만나고 있으므로 최상의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는 거죠. 정관격이 재와 인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잘 구성된 경우다. 또 하나 볼까요? 자, 보면 자, 간목에게 있어서 신금은 뭐예요? 정관입니다. 정관. 자, 밑에 유금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정관이 굉장히 좋다. 근데 정관을 상하게 하는 게 있나? 화극금으로 극하는 게 살이 안 보이죠. 화가 안 보이죠. 거기에 또 진토와 무토가 뭐예요? 토생금으로 생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재성이에요. 그래서 재생관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간목은 임목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튼튼하고 또 을목에 부조를 받기 때문에 간목이 튼튼합니다. 그렇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사유축 금국도 될 수 있어요. 사유축 금국 삼합이 반합이죠. 되기 때문에 여기 유금에 금이 더 세력이 왕해지기 때문에 뭐다? 이 뭐죠? 신금이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정관격이 성립되고 재생관으로 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일간이 신유월에 6월에 출생하여 이루어진 정관격이다. 신유월? 이게 잘못된 걸로 봅니다. 6월에 출생하여 이루어진 정관격이다. 정관신이 월지에서 대단히 왕함으로 정관격 역시 튼튼하다. 생년에 편제, 자, 편제죠. 무토가 편제가 정관을 토생금으로 생해주고 있어서 정관이 지원 세력을 크게 얻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정인이나 편인 등의 인수가 없지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는 이 수가 인성이 없지만 정관격이 왕한제를 만나서 튼튼하게 잘 구성된 명조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병화에게 있어서는 자, 이 개수가 정관이죠. 요거는 뭐냐면
인성이죠. 편인입니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 인성은 뭐죠? 정관의 기운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 나와 소통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는 뭐다? 관인상생이 잘 이루어져야 남편의 사랑이 잘 전달된다. 남편이 사랑을 100을 하고 있어도 관인상생이 이루어지면 100을 전달받지만 인성이 없으면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뭐냐면 자수나 해수가 뭐예요? 인을 생해주죠. 그렇죠? 인성을 생해주죠. 자, 그리고 이 자수 해수가 뭐예요? 정관에 힘이 되어주고 있죠. 밑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 정관이 굉장히 튼실하게 있고 그 튼실한 정관의 기운을 관이 너무 세다고 할 수도 있죠. 수가 너무 강하죠. 이쪽으로.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인성으로 빼가지고 나를 생해주도록 만들면서 어느 정도 힘을 대고, 자, 병화는 밑에 인목이 있어요. 인목은 생지죠. 그래서 힘도 되어지고 또 오화가 있어요. 물론 비록 겁재긴 하지만 역시 뿌리가 되어 있고 주지는 또 뭐가 돼요?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주고 있죠.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이 목생화로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생해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 같아요. 자, 관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요. 그런데 강한 기운을 인성으로 수생목으로 생해주고 이 기운을 병화에게 전달해주고, 병화도 밑에 생지인이 있고 비견 오화가 있지만 이게 인호술 화국으로 삼합을 이루어서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인성도 있어서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간과 이 관이 비등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일간과 관이 균형을 잡고 있으면 좋다고 했죠. 그런 정도 의미를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 병일간이 갑자월에 태어나서 앞에도 그런 말인가요? 신유월이 6월이라고 하고 그냥 월이라고 자월이라고 할게요. 자월은 갑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월에 출생한 정관격이다. 정관 이 개수가 월지에서 대단히 왕한데, 정관 개수가 월지에서 대단히 왕한데 다시 생년의 지지에서 해를 만나 더욱더 왕해져 있다. 맞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관이 개수가 이 자와 해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격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생월과 생시의 천간에 편인 두 개를 만나서 이거죠. 간목 두 개를 만나서 강한 정관을 누선하여 일간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병화에 있어서 자, 이쪽에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힘을 주고 있고 인목은 또 생지잖아요. 그것도 또 편인이 병화에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개 세력에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일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다시 보면 그림을. 자, 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자수와 해수와 관이 강하긴 하지만 세 개뿐이 없어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뭐예요? 전부 일간을 생해주는 거죠. 일간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요. 거기에다가 또 이 관의 기운도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관의 기운도 설기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일간이 70%, 간이 한 30% 정도 세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더구나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해는 아무 국이 아니고, 그래서 화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일간이 더 너무 왕하다. 그래서 일간이 지나치게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성이 좀 와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재생관으로 해주고 재극인으로 살짝 눌러주고 이 정도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정관격의 파격을 보겠습니다. 정관격이 어떨 때 깨지나. 자, 정관격은 정관을 손상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하는 경우에 정관이 가진 길기한, 그러니까 길한 특성이 사라진다. 이런 경우를 정관격이 파격되었다고 하는데, 정관격이 파격되는 상황은 크게 천간에 뭐가 있을 때? 상관이 있을 때.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격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상관이 있을 때, 두 번째 형이 되거나 충되는 경우, 정관이 형이나 충이 된 경우는
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이나 충이 되면 뭐다? 형충 파일을 싫어하는데 그것은 뭐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한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관이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정관이 합의되어서 정관의 특성이 변형된 경우. 그 다음에 혼잡되는 거,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는 거, 관살 혼잡이 되어 있는 경우. 앞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간이 너무나 쇠약하면 감당이 안 되죠. 이런 경우도 파격은 아닐지라도 정관의 귀한 면이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됐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상관 경관. 자, 상관 경관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자, 상관이 경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경관을 보게 되면 상하죠. 그래서 이 상관 경관을 보면 안 좋다. 그래서 이 상관이 경관을 만나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격이 깨진다 그 말이에요. 정관이 상관을 만나면 정관이 무기력해지고 상관이 가진 흉한면이 부각이 된다. 그러므로 정관격은 상관의 만남을 가장 두려워한다. 인수는 인극식으로 상관은 극함으로 인수가 있으면 다시 정관격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재성이 있으면 또 식생제로 상관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다시 재성과는 관성을 생겨짐으로 성격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관이 있는데 관을 상해하는 것은 상관이다. 상관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인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재성이 오면 좋은데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오면 안 되는 거고 재성이 이쪽에서 와야 되겠죠. 재성이 이쪽에서 와야 돼요. 그러면 재성관은 되는데 이 상관이 재성관을 생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의 기운을 빼가지고 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재성이 다시 관성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인성과 이 재성이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왔죠. 재성과 인성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같이 붙어갈 수 있어가지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상황이 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재성이 인성과 떨어져 있으면서 상관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다시 관성의 기운을 힘을 실어주면 이때는 좋다 그 말이죠. 비록 상관이 관을 상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관이 합이나 형충될 때 안 좋다라고 보는데 한번 이걸 볼게요. 자, 간목이 신금이 뭐죠? 정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화는 식신이죠. 그런데 화극금으로 극을 해버리죠. 또는 합을 해버리죠. 안 좋죠. 이 정관이 밑에 신유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좋아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간목도 밑에 이렇게 임모의 뿌리를 두고 있고 정화의 힘을 받으니까 일간 정화 다 좋죠. 사주가 다 모범적인 케이스만 이분은. 근데 간목과 정관이 두 개 놓고 보면 이쪽은 다 일간을 생해주는 거, 이 정관은 요게 정관을 생해주는 거,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병화가 문제네요. 병화가 이 병신합수, 병신합을 해서 병신합수를 하죠. 병신합을 해서 뭘 만들죠? 수를 만들어버리죠. 인성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정관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생년의 천간에 신의 정관이 있어서 정관격을 구성하고 있다. 생월의 천간에 있는 병과 신이 합되어 있으므로 정관격이 파격이 되었다. 또한 정관에게는 큰 의지처인 월지의 신과 생년의 지진 유가 각각 일지인과 인신충도 하네요. 인신충, 묘유충.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인신충, 이렇게 하면 또 묘유충을 하고 있어서 관의 생조를 못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간목도 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피장파장인 것 같아요. 인신충, 묘유충은 일간 간목이나 신금 정관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병신합수에서 식신이 관을 해버리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천간에 이루어진 정관격 정관은 병신합되었고 지지에서 정관의 의지처들은 모두 충으로 손상되어 있어서 정관격이 완전히 파격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병신합수가 이게 문제인 거고,
이인신충 묘유충은 일간에게도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다 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목을 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훼손된 것보다 일지가 더 훼손이 크게 되었다고, 일간이 더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보다는 병신합수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관살이 혼잡될 때, 관살이 혼잡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를 남겨둔다 그랬죠. 그렇죠? 편관을 극제하는 식신이 있으면 편관이 제거되어 정관격이 성립된다. 그렇죠? 그 위에도 편관을 겁제와 합하게 하고 편관을 제거하면 역시 성격이 된다. 이거 하나씩 볼게요. 어쨌든 합살 유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관살이 혼잡되면 관이 됐든 칠살이 됐든 하나만 남으면 돼요. 그 구조를 그려보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간목에게는 신금이 정관이죠. 그런데 칠살 경금이 같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을목 겁재가 나타나서 합을 해버려서 을경합을 해서 없애져 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을경합으로 없어져 버리고 이 두 개만 남게 하면 좋죠. 그게 어디에 해당되나요? 겁재와 편관이 합을 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병화에게 있어서는 개수가 정관이죠. 칠살이 임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겁이 이렇게 합을 해버렸죠. 맞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겁재와 편관이 합을 한다. 맞죠? 두 번째, 생일철간이 을정기신기에 해당되면, 자, 갑병 무경임일 때는 겁재와 편관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을정기신기 음이죠. 이건 양이고, 그럴 경우는 상관과 편관이 합한다. 자, 을목에게 있어서 뭐냐면 경금이 정관이죠. 그 다음에 편관이 신금이고, 이 뭐죠? 상관 두 개가 합을 하죠. 병신합수. 그래서 상관과 편관이 합을 한다. 또 정화에게 있어서는 임수가 개수 정관인데 이 개수가 뭐죠? 편관이고 무토가 뭐죠?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과 편관이 무게합하죠. 구조가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갑병 무경임 이 양의 경우에는 겁재와 편관이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을정기신계 여기 음의 경우는 상관과 편관이 합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합살유관 하나를 합을 해서 하나를 남겨놓은 이 구조는, 만약에 합을 관하고 하고 살을 하나 남겨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살이나 해서 똑같습니다. 이 살이나 같은 살을 의미합니다. 같은 글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를 남겨놓은 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세약하고 정관이 태거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을 생해주는 뭐가 와야 돼요? 인성이 와야 되겠죠. 인수가 있으면 정관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인수는 다시 일간을 생한다. 일간을 극하는 정관의 격이 강화하여 일간이 세약해지는 경우는 인수가 있으면 정관은 인수를 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인수가 정관의 기운을 설계하여, 그 말이에요. 즉 인수는 왕한 정관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인수는 다시 일간을 생함으로 쇠약한 일간을 강화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앞에서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일간이 너무 강한데 정관이 너무 쇠약해요. 역시 이것도 안 좋아요. 균형이 안 맞았죠. 두 번째, 제살이 너무 태거할 때 제살이 왔어요. 살은 뭐야? 아주 나에게 흉악무도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재성이 있어서 또 살을 더 보태줘서 힘을, 그러면 내가 이 재성도 그거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칼을 휘두르는 이 깡패 같은 살을 이 재성이 더 생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견딜 수가 없죠. 두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관성이 약한데 재성의 성조가 없을 때, 그러면 관성이 나 혼자 있어요. 이 재성의 도움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도움을 못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관, 외로운 관이에요. 무보, 보조를 받지 못하는 외로운 관이 된다. 그래서 안 좋다 이야기예요. 이럴 경우 다 관이 깨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다 좀 반복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인성이 필요할 때 뭐예요? 재성이 그걸 인성을 깨버릴 때. 근데 인성이 왜 필요해? 정관에서
인성이 뭘 극하죠? 인극식. 자, 상관을 극해요. 상관. 식신도 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게 해로운 역할을 하는 식신이나 상관이 나타났을 때는 뭐다? 인성이 나타나서 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을 함으로써 정관을 훼손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재성이 나타나서 인성을 깨버리면 나쁜 짓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이 퇴과하면 너무 지나치면 관이 너무 설기가 많이 당하고 일간이 너무 힘이 세지죠. 그래서 인성이 퇴과하여 일간이 퇴강할 때, 그러면은 자, 앞에서 제가 이거 우리가 용신이라든가 이런 걸 격국을 따지는 것보다 균형이라고 그랬죠. 균형. 자, 균형.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일간하고 그다음에 관하고 균형을 똑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인성이 너무 퇴과하다. 그러면 인성은 뭐냐면 일간을 생긴다고 했죠. 인생아. 이게 인성이 엄청 생겨줘요. 그 대신 인성은 또 뭐예요? 관의 기운을 빼요. 관생인이죠. 그러면 점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관의 기운은 점점 빠져서 요만해지고 인성은 인성이 힘이 세지면서 인성이 일간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일간은 요만해 커져요. 그럼 균형이 안 맞죠. 이런 경우는 정관, 이게 관이 너무 쪼그라들었잖아요. 정관격이 파괴가 된 거죠. 성립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관계, 결국은 뭐냐면 이런 여러 케이스를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뭘로 귀결된다? 딱 두 마디만 하면 첫 번째가 균형이다. 뭐다? 일간과 관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요소들을 케이스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상황별로 대응하면 되는데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랬죠. 자, 생관계, 극관계. 그래서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그래서 이거 반드시 중요하다고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앞에서요. 그 다음에 요것만 알면 되죠. 극은 아극재,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자, 이 관계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생과 극의 관계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어떻게 해야 균형이 잡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확격을 좀 자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격국론에서 처음으로 다루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적응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슷하게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시간을 들여서 다 이게 이런 생극 관계도 한 번씩 오행을 대비해 가지고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해야지 그런 과정을 안 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사주가 보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정관격의 성격과 파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